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정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에도 써있지만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콘텐츠입니다. 가심비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를 해요. 저마다 가심비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가심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제가 기존에 구매하고 소개를 해드렸던 가심비의 아이템들만 봐도 공통점이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퀄리티를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비싼 거 구매할 거면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역사가 쌓여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와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예전 트렌드에서 머물러 있는 제품들은 구매하지 않아요.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구매를 합니다. 전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 가심비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주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헤리티지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클래식에 머물러 있다던가 뭔가 정말 하나씩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제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가심비 브랜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근본 1세대 브랜드입니다. 바로 스튜디오 톰보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스튜디오 톰보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77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저보다 12살은 많은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여성복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만 해도 뭐 젠더리스, 남녀가 구분이 없다라는 게 인식이 거의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남녀를 허무는 디자인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엄청 핫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에는 남성복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신발, 다양한 라인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룩북부터 지금까지 룩북을 쭉 보게 됐는데 신박한 코디 포인트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룩북 정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게 이렇게 실수로 카라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튜디오 톰보이의 룩북에 굉장히 위트 있는 포인트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귀엽죠?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스튜디오 톰보이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수많은 브랜드에서 협업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시즌마다 협업을 하는 브랜드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구매를 해보거나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만족했던 브랜드들만 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스튜디오 톰보이에서 저와 협업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근본 1세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브랜드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않는 브랜드를 제가 좋은 브랜드다라는 가정하에 협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측에 이 제품들을 좀 경험을 먼저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감사히도 제가 경험해보고 싶었던 제품들만 한두 달 전에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그럼 이 자켓부터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스튜디오 톰보이의 맨즈 라인 헌팅 코치 자켓 블루 컬러예요. 이게 할인 없이 거의 30만 원대 자켓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격만큼 퀄리티의 수준도 부합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켓을 입었을 때 어깨가 살짝 낀다든지 어느 부분이 살짝 조금 어색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굉장히 말끔한 착용감을 보여줘요. 그 말인 즉슨 패턴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자켓에 들어간 이런 스티치들,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옷에서만큼은 이 스티치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진짜 정밀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켓의 컬러감 자체도 딱 보시면 구현해내기도 조금 어려운 컬러이기도 하고 대중적인 컬러는 아니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발매를 해야 되는 옷이어서 사실 쉽게 도전할 수는 없어요. 이런 대형 브랜드들은 이런 제품들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 디자인적인 특징은 요즘 가장 핫한 카라 배색이 들어가져 있는 헌팅 자켓인데, 카라 여민과 그리고 넥 아래 작은 여밈이 있는데 이 아래 여밈만 살짝 닫아주셔도 이 넥라인을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주면서도 또 넥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여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디테일은 이 지퍼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스냅 여밈이 있는데, 이 안쪽 스냅을 지퍼를 안 잠그고 딱 달아주셔도 핏은 유지하면서 지퍼 중앙으로도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 앞판에 크게 4개의 사파리 포켓이 들어가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단에 끈이 있어서 밑단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제 스타일보단 약간 스튜디오 톰보이의 느낌으로 좀 여러 가지 레이어드를 해서 가볍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런 컬러감 하나만으로도 좀 남들과는 다른 이 헌팅 자켓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경험해봤던 아이템은 맨즈 부클 크루넥 프로보입니다. 요거 제가 요즘 날씨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니트 중에 하나인데, 이 니트가 텐션감이 좀 좋아서 크롭하게 빠지는 느낌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이 스튜디오 톰보이가 되게 재미난 게 이 아우터들의 총장은 되게 길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너로 매치되는 아이템들의 총장은 살짝 크롭하게 빼더라고요. 확실히 이제는 여성복과 이제 유니섹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취향도 남성 라인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재가 카메라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클로 되어 있는 소재예요. 실의 짜임새 자체가 매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소재의 텍스처가 약간 보풀이 일어난 것처럼 막 투두투두 올라와 있어서 텍스처로만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소재예요. 코튼 93%, 그리고 캐시미어 4%, 폴리 3%로 구성되어 있는 소재인데 무게감도 너무나 가볍고, 그리고 맨살에 입었을 때도 까끌거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값은 하는 소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매나 밑단의 텐션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굳이 옷의 실루엣을 예쁘게 만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실루엣이 나와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은 크루넥의 완전 스탠다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포인트는 없습니다. 이 넥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도? 근데 오늘은 정말 솔직한 리뷰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금전적인 여유나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성비적으로 이 니트를 사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가심비. 다만 제가 이 스튜디오 톰보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한번 뒤져봤는데, 이 스튜디오 톰보이의 멘즈 라인들은 할인 쿠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갈 때나 쿠폰이 발급될 때 구매를 하면 어느 정도 가격 대비해서 만족도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글들을 많이 보게 돼서 할인할 때 구매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저가형 니트들과는 만듦새, 소재의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옷의 정밀한 실루엣까지도 파악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돈값 하는 니트인 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간단하게 데님과 매치해서 코디를 하고 있는데 남친은 뚝딱인 니트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코디된 데님도 너무 깔끔하죠. 이것도 스튜디오 톰보이의 데님인데 멘즈 노터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스튜디오 톰보이에서 경험해봤던 아이템들 중에서 이 브랜드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이 바로 이 데님이에요. 약간 통이 살짝 넓게 떨어지는데 너무 와이드한 핏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깔끔한 라인감을 유지하고 있는 실루엣이 너무나 예뻤던 데님이었어요. 진짜 그 와이드와 세미 와이드의 딱 중간형,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딱 적당한 핏으로 나온 게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감도 연청과 중청 그 중간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컬러고, 두께감도 두껍지 않아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에도 좋고 여름에도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만한 두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은 완전 스탠다드한 데님 팬츠이고, 뒷부분에 벨트 라인 쪽에 네모 모양으로 노란색의 스티치가 들어가져 있는 거, 이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워낙 스탠다드한 디자인과 그리고 계절감에 어울리는 컬러를 갖고 있어서 가볍게 활용하기에는 참 좋을 만한 데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역시나 가성비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브랜드를 경험해보기에는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해본 제품은 멘즈 그래픽 후드 티셔츠 블루 컬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템은 제가 스튜디오 톰보이에서 너무나 제 스타일에 맞는 스탠다드한 아이템들만 뽑아봐서 이번엔 어느 정도 포인트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픽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 이 후디도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에, 그리고 가슴 중간에 또 비비드한 옐로우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확실히 남친 룩에 조금 잘 어울리는, 여성분들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가져 있고, 이 워싱을 페이드 기법으로 사용을 해서 이 소매와 가슴 그리고 뒷판까지 조금 재미있는 워싱이 들어가져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재도 면 100%인데 티셔츠보다 약간 좀 더 두꺼운 정도? 그 정도로 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기호에 따라서는 봄부터 여름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소재감이 얇기 때문에 후디를 입었을 때 이 각이 딱 잡혀져 있는 실루엣이 아니라 좀 흘러내리는 듯한 루즈한 그런 실루엣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그런 조금 루즈하면서도 내추럴한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후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밑단에는 이렇게 또 스트링으로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 흘러내리는 걸 조금 크롭하게 잡아줄 수 있는, 또 이 부분도 또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는 코디 포인트가 확실한 후디이기 때문에 가볍게 데님과 매치해 주셔도 너무 좋고, 이 나일론 소재의 힙한 팬츠들과 매치를 하셔도 이런 식으로 위트 있는 힙한 스타일도 연출하실 수가 있을 만한 후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국내 1세대 근본 브랜드를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색달랐어요. 저도 이번에 스튜디오 톰보이라는 브랜드를 경험을 해보면서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브랜드가 많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브랜드의 유명한 브랜드이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브랜드들도 또 많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톰보이는 제가 여름에도 한번 구매를 하고 또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네, 오늘 이 가심비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